근데 여러분은 나하시에 위치한 토마린 항구를 보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항구고요. 이곳에서 많은 섬들과 연결해주는 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공유하고 있는 국자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것이 유학이 됐던, 취업이 됐던, 사업이 됐던, 이민이 됐던, 근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조금 참고를 하십사, 이런 마음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국자재는요, 전문적인 일본의 이민, 취업,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일본 전문 채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살고 있고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취업, 이민, 그리고 사업, 심지어는 일본 여성과의 국제 결혼,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져 있는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써주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취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야, 일본은 취업이 굉장히 쉽다더라,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더라, 일본은 경쟁률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더라, 이렇게 해서 일본을 좀 쉽게 생각하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 중에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란 과연 어떤 일자리일까요? 연봉이 세고 복리후생이 잘 돼 있고 비전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겠죠. 대기업,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이런 데들이에요. 한국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경쟁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써. 그러면 일본은 쉽느냐? 아니에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요, 일본에서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에도 우수한 대학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 우수한 대학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일본의 사회 초년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런 회사를 원한단 말이죠.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들어간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내는 일자리는요, 제 경험상 중소기업 혹은 제조업, IT 회사 이런 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눈높이만 좀 낮추신다면 그런 일자리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볼멘 소리를 해요. 인재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조금만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결국 일본에 와서 찾아서 일을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 크나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그 급료가요, 생각처럼 높지가 않아요. 일본 인건비가 높다, 급료가 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대기업, 일본의 대기업, 한국의 중견기업, 일본의 중견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일본의 중소기업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요. 그리고 일본은 의료보험, 연금, 여러 가지 주민세, 각종 세금을 왕창 떼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비교하면 더 낮아요. 게다가 일본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윤택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경력직은 어떨까요? 이 경력직 부분도 조금 일본의 그 경력이라는 거는 한국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서양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쌓였을 때 그것을 인정받아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직장을 옮겨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경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거는요, 이 회사, 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하나 올라갔죠. 일본의 관료주의, 이것이 일본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맞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연수가 되느냐,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경력을 인정받아서 일본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정 분야, 이런 분야들은 또 운이 좋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 잡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어라는 언어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연합니다. 해외 생활하려면 그 현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했었어요. 제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본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더와 디렉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내가 나의 성과나 나의 표현을 정확하게 일본어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은 JLPT N1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나중에 또 제 이야기를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N1 기본입니다. N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N1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오랫동안 일본어를 하셔서 원래 일본어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본 진출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일본어를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일과 병행을 하면서 일본어를 준비해서 1년 안에 N1을 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일을 다 중단하시고 오롯이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일본어에 쏟아낸다면은 뭐 1년, 1년 반 안에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N1을 따실 수가 있겠지만 그 N1 실력으로도 일본 조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정도의 실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 여러분들 뭐 일본어 공짜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독학? 너무 어렵죠? 뭐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시던 한국의 어떤 특정 교육기관을 거쳐서 일본어를 습득하시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 돈입니다. 네, 그만한 어떠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분명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 저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접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격차가 심했을 때는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이런 선진 시스템, 어떤 일본의 사회 기반 시설, 재반 시설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누리고 싶다.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왔죠. 상당히 많은 부분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텐데 일본이 정말 많은 부분이 한국부터 낙후돼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 선진 어떤 문화, 선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배우고 내 식견도 넓혀나가고 그리고 또 그걸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이유는 조금 희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리후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 나름대로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한국의 이 복리후생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지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더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풍부하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골이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일 관계 지금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좀 사실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쟁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날을 세우게 되면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쿨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지진, 쓰나미,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일본 땅이 점점 더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22년도인가 2023년도부터는 그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방출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을 일본 정부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재앙의 뭐 지진과 쓰나미의 어떤 전조현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데이터들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그런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연재해 이것도 살아가면서 한 부분의 리스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로는요, 일본은 지는 해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발전을 하고 나의 비전을 어떤 곳에 걸었을 때 뜨는 태양에 편승해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는 태양에 편승해서 같이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제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30년, 4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은 성장하는 뜨는 태양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십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 국제화재 당신 말이야. 당신도 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냐? 오키나와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네거티브한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의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저희 와이프한테 또 저에게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이곳 오키나와가 좋아서 왔어요. 일본에 오시려는 분들 중에서 정확한 명분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처럼 어떤 특정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너무 살고 싶어. 그냥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와도 나는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일본인 아내, 일본인 가족을 두신 분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이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먹힐 것 같아. 이거 하면은 거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특별한 어떠한 또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 이런 분들도 물론 명분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부분이 난 너무너무 싫어. 이게 너무너무 이런 시스템 이런 풍토가 너무 싫은데 반대로 일본은 이런 것이 난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일본에 올래. 이런 분들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냥 일본 가니까 잡 편하게 구할 수 있대요. 일본 갔더니 한국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약해서 훨씬 나는 내 스펙 가지고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쉽게 일본의 생활과 취업과 발전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본인이 왜 일본에 와야 되고 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 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일본에 산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돈도 벌면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조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취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한국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어느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셔도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예의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 댓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